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금의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지만 고가주택이어서 일부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의 차이, 그래서 그게 이익이 났을 때 과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익이 났을 때 과세가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필요경비도 공제를 하고요. 그 상가 같은 경우에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했으면 이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 더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차익이 나왔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야 되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일반적으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1년당 2%씩 해서 최대 30%, 15년이 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따로 나와 있는데요. 소위 이제 표 2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인데 이번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20%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익에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비슷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양도소득금액, 이 양도소득금액 중에서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9억 이하분은 비과세되니까 9억 이하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해서 과세 대상으로 삼고요.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 금액을 끌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에 한 번 250만 원 공제를 해주죠. 먼저 양도한 게 있으면 먼저 양도한 것부터 차례로 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뺀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그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이지만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는 것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공동소유를 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9억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10억 원짜리를 공동소유했다. 그러면 한 사람당 5억 원씩이다. 그러면 9억 원이 안 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소유자별로 9억 원을 판단한다 그러면 아주 비싼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유자를 굉장히 많게 해서 쪼개서 9억 아래로 맞춘다면 과세될 일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지분을 조정함으로써 과세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이 9억 초과라는 것은 그 주택, 공동소유했다면 그 공동소유한 그 주택, 그 전체를 기준으로 고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9억 초과분이라고 했는데 9억 초과분은 사실 비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식을 보면 전체 양도 차익에서 양도가액을 분모로 하고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뺀 금액을 분자로 한 요 비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취득가가 10억 원인데 양도가가 15억 원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9억 원 넘는 집을 취득해서 9억 원 넘게 팔았으니까 전부 다 9억 원 초과분 아니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차익 5억 원이 전부 다 과세 대상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양도 차익이 5억 원인데 이게 9억 원을 넘지 않으니까 전부 다 비과세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 중에 9억 원 부분하고 9억 원 넘는 부분을 나누면 이렇게 9억 원과 6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6억 원을 보면 15분의 6인데 대략 한 40%, 대략이 아니고 딱 정확하게 40%죠. 4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취득가액 10억 원도 보면 이 비율대로 나누면 4대 6으로 나누겠죠. 나뉘어지겠죠. 4대 6. 그러면 9억 원 이하분, 9억 원 이하분을 이하분대로 빼고 9억 원 초과분은 초과분대로 빼면 전체 양도 차익이 5억 원이지만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은 2억, 9억 원 이하분에 대한 양도 차익은 3억.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요 2억 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요 3억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양도 차익이 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5억 원에서 여기 공식에 대입을 하면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 양도가액에서 15억 원에서 9억 원을 뺀 이게 6억 원이죠. 이게 6억 원. 15분의 6을 즉 5억 원에 곱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나오는 이 고가주택의 과세 비율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매도가액이 10억 원, 12억 원, 15억 원 뭐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세되는 비율, 즉 매도가액 중에 9억 원 초과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즉 매도가액은 올라가는데 빼주는 금액은 9억 원으로 똑같다 보니까 분자에 남는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율로 치면 10억 원일 때는 과세되는 비율이 10%, 12억 원일 때는 25%, 18억 원일 때는 절반이 과세되고 만약에 50억 원까지 간다 그러면 82%가 과세되는 겁니다. 전체 양도 차익의 82%나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과세는 18%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일반 과세 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8억 원의 양도 차익이 났다라고 하면 10억 원을 팔았을 때는 8억 원에 대해서 10%만 과세를 하죠. 그러니까 8억 원 곱하기 10% 하면 과세 대상은 8천만 원이고 50억 원일 때 8억 원의 양도 차익이 났다라고 하면 과세 비율이 82%니까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6억 5,600만 원 됩니다. 이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10억 원에 팔아서 양도 차익이 8억 원이 난 경우에는 양도세를 그래도 1,540만 원 정도밖에 안 냅니다. 근데 50억 원에 똑같은 8억 원을 남기고 팔았다 그러면 2억 6,400만 원이나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비과세를 뭐 받는 의미가 있느냐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가 0%일 경우를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고 거기다가 최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받는다면 6,100만 원 정도로 세금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과세 비율이 올라갈 때는 물론 비과세 받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만 비과세를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충분히 받지 않으면 별로 비과세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하면 높게 받을 수 있느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그 경우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이게 21년부터 바뀌었는데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이 거주라는 것은 취득해서 양도하는 사이에 거주 기간을 뭐 짧게 여러 번 거주했으면 합해서 판단하는데요. 2년이 채 안 된다. 그러면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년 넘을 때부터 1년당 2%씩 해서 최대 15년 이상이 되면 30%를 맥시멈으로 하는 그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죠. 그러면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면 사실 큰 절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2년을 거주하면 어떻게 되느냐? 2년을 거주하면 3년 이상 보유, 여전히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 했을 때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나누어서 각각 1년당 4%씩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 3년과 거주 2년을 했다. 그러면 3년에 4%니까 12%, 2년에 4%니까 8%, 그 두 개를 더해서 2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거주를 10년 이상 했다. 그 다음에 보유도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 각각 40%씩 적용이 되죠. 그러면 합해서 80%. 이게 최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년도까지만 해도 2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보유 1년당 8%였는데 이게 21년도부터 양도분부터 바뀌게 됐습니다. 그 비과세 중에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취득은 2007년 꽤 오래전에 취득하고 양도를 이번 21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보유는 오래 했지만 여기서 살아본 적은 없다고 하네요. 취득가액은 5억 원이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이다. 그러면 총 양도 차익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도 차익은 7억 원이고요.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을 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한다고 했을 때 12억 원에 팔았기 때문에 12억 원을 내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건 3억 원이죠. 그래서 12분의 3, 12분의 3을 전체 양도 차익에다 곱하면 1억 7,5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세되는 양도 차익입니다. 나머지는 비과세되는 양도 차익이고요. 그래서 과세되는 양도 차익을 먼저 구한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거주를 안 하면 보유기간당 1년당 2%씩 지금 2007년에 취득해서 2021년에 했는데 만 14년은 안 되고 13년 7개월 정도 되네요. 그래서 13년 이상에 해당되는 13 곱하기 2% 하면 26%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26% 곱하면 4,550만 원이 되고 이것을 빼면 1억 2,950만 원이 양도 소득금액이 되죠. 거기다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1억 2,70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8,800만 원이 넘으니까 과세표준이 8,800만 원 넘으면 35%, 그리고 누진공제 1,490만 원을 빼면 2,955만 원이 양도세가 되고요. 이거에 대한 지방세 10%를 하면 총 세금은 한 3,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양도하려니까 이 금액이 좀 큰 것 같아. 큰 것 같아서 거주 2년을 추가로 더 하면 조금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거주를 2년을 더 하기로 하고 23년 2월 달쯤에 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양도가액은 조금 더 올랐고요. 취득가액은 여전히 취득가액이 이게 5억 원이었죠. 5억 원. 그래서 빼면 10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 비율이 15분의 6. 그래서 10억 원에다가 15분의 6을 곱하면 4억 원이 됩니다. 거주 2년을 하고 보유는 또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 10년에 4%, 거주기간 2년에 4%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48%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에다가 48%를 곱하면 1억 9,200만 원이 되고 그걸 뺀 나머지 2억 800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이 나오면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8%, 누진공제가 1,94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5,869만 원 앞에 12억 원에 팔았을 때보다
14만 원이 더 나왔는데요. 사실 3억 원이 더 올랐잖아요. 3억 원을 더 많이 받으면서 세금은 3천만 원 정도 더 낸 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세금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이들 하시는 공동명의인 경우인데요. 공동명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취득 시부터 계속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 넘게 보유했고 10년 넘게 거주한 거죠. 그래서 전체 양도 차익을 보면 여전히 7억 원인데 과세 비율은 12분의 3, 12분의 3이죠. 12분의 3을 곱하면 1억 7,500만 원이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10년에 4%, 거주 10년에 4%에서 총 8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 곱하면 1억 4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3,5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공동명의다 보니까 이거를 둘로 나누죠. 한 사람당으로 치면 1,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은 인별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약 부부면 부부 똑같이 1,7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거죠. 그래서 1,500만 원이 나오면 1,500만 원은 1,200만 원 이상인 경우라서 15%, 누진공제 108만 원 하면 세금이 117만 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다 117만 원씩이니까 한 사람당 234만 원. 뭐 지방세까지 더한다 하더라도 250만 원 살짝 넘는 그런 정도의 적은 세금을 7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세금을 내게 되죠. 이렇게 된 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간에 증여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증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18년 6월에 6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요. 시간이 좀 흘러서 가격이 올라서 10억 원쯤 됐다고 합니다. 이 타이밍에 한 절반 정도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6억 원 공제인데 취득세도 좀 있고 하면 한 5억 원어치 공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2020년 2월에 50%를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지분은 본인 지분은 없어지고 그 원래 없던 배우자 지분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고 나서 2025년 7월에 5년쯤 있다가 15억 원이 됐을 때 양도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선 증여자분은 이분이 증여자죠. 증여자분은 6억 원에서 15억 원에 판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양도 차익은 6억 원에서 15억 원 하면 9억 원인데 그 중에 본인 지분은 50%니까 4억 5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될 거고 이렇게 계산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증자는 증여받았을 때 그 가격, 그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15억 원에서 10억 원을 빼면 5억 원인데 역시 지분이 50%만 있는 거죠. 50%. 그래서 2억 5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요 차익이 되는 거죠. 요 차익. 그래서 과세 대상 비율을 계산을 하면 양도 당시 가액은 증여자나 수증자나 똑같이 15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15억 중에 9억 초과 6억 원, 15분의 6을 각자의 양도 차익에 곱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곱해야 되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판단은 물론 뭐 거주 2년을 했느냐, 뭐 거주 몇 년을 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증여자는 증여자의 취득 시기부터 양도일까지로 따지고, 수증자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로 따집니다. 그러면 증여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7년을 기준으로 적용이 됐고 수증자는 5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다르죠.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수증자가 증여받았을 때의 요 1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된다고 했는데 요 1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때로부터 양도까지가 5년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 10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양도가 좀 짧게 해서 24년도쯤에 양도해서 5년을 채우지 못했다 라고 하면 요 수증자의 이 취득가액 자리에 증여자의 취득가액 즉 6억 원을 넣어서 6억 원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양도 차익이 굉장히 달라질 게 없죠. 그 증여자랑. 그러면 증여를 한 보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10억 원을 올라간 가격을 이용해서 양도세를 좀 줄여보려고 증여를 했더니 별로 혜택을 못 본 것이죠. 그래서 증여를 한다면 대체로 5년은 지나서 팔아라. 5년 안에 팔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5년 안에 팔지 마라 그랬더니 아주 못 파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5년 안에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되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옛날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되돌아간다는 것 뿐이고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각자 계산해서 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둘로 나눈 것만으로 해도 뭐 몇천만 원, 한 1, 2천만 원 이상 세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지분으로 바꾼 것이 양도세는 어쨌든 절세를 할 수 있다. 근데 최대한 절세를 하려면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인데 이렇게 증여를 하셨으면 공동명의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종부세 쪽에서도 혹시 종부세가 부과된다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최근에 공동명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이 그 두 주택을 각각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종부세가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꺼려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공동명의가 웬만한 세금에서는 다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요 신고납부 칸에 가서 양도소득세를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간편 신고가 있고 일반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그냥 신고하는 데는 간편 신고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편 신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 예정 신고 양도일로부터 2달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정 신고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첫 화면에 기본 정보를 넣는 칸이 나옵니다. 그 양도한 연월을 넣고요. 조회를 누르면 내 정보가 뜨고 뭐 몇 가지 입력하라고 하는 것들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저장을 하면 다음 양수인 정보를 넣는 란이 나오고요. 그래서 양수인 정보, 매수자 정보를 넣고 여기 지분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수자가 둘이면 여기 100분의 50 이렇게 넣는 거고요. 내가 공동명의라고 해서 100분의 50 넣는 거 아닙니다. 양수자 기준, 양수자가 2명이면 이렇게 넣는 거고요. 이제 관계 이런 것도 해서 등록을 하고 저장을 하고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내가 1세대 1주택이다,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이 고가주택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고가주택 계산으로 바뀝니다. 근데 미리 연습용으로 모의 계산을 한 거를 끌고 올 수도 있는 기능도 있어서 모의 계산해서 한번 해보고 끌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 화면에서 홈택스가 좀 특이한 것이 고가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0억 원짜리를 5대5로 갖고 있다. 그럼 여기다 5억 원을 넣으라는 얘기죠. 5억 원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9억 원 초과 비율 계산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잘 값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5억 원으로 그냥 매도한 것처럼 하면 전체가 비과세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지분 입력하는 버튼이 여기 생깁니다. 아까 앞에서 여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클릭을 하면 원래는 없던 게 요게 이렇게 생깁니다. 아래에 있는데요. 생깁니다. 요걸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 양도인의 지분을 넣는 란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여기 100짜리 대신에 5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직접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의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